사랑하는 우리 명지 전문대학 학생들, 또 특히 독서와 토론 수강 신청해준 저의 사랑하는 제자들 잘 지내셨습니까? 안부를 전합니다. 진심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제자들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하시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5차시까지는 그 독서와 토론의 여러 가지 그 독서 대상 내용 중 운문에 대한 것, 즉 시에 대한 부분을 매주 4편씩 총 20여 편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6차 시와 7차 시에는 우리 교재에 실려 있는 문학의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자와 자연스럽게 친해지기로 4글자 둔필승총이라는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둔이라는 글자는 말 그대로 둔할 둔자입니다. 무디게 둔감하다, 둔하다 할 때 쓰는 둔자고, 필은 붓. 그러니까 그 부수가 대나무 이파리를 옛날에는 붓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짐승의 털, 모필로 이렇게, 또 요즘 쓰는 필기, 철필 이렇게 변화됐죠. 그러니까 둔필이라는 거는 둔한 펜이라는 직역은 그렇게 되고, 이제 한자는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4글자로 되어 있지만 앞에 있는 2글자를 새겨보면 둔한 펜으로라도 적어 놓는 것이, 메모해 놓는 것이, 필기 한번 해 보는 것이, 승은 이길 승자죠. 그리고 총은 총명할 총, 기억력, 총기. 그러니까 우리 요즘 친구들을 보면 어린 아이도 다 바쁜 세상이 돼서 어제 일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일주일 전에 내가 뭘 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벌써 아득한 시간처럼 그렇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공부를 할 때 항상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작은 선물 중에 하나가, 제가 남대문 시장에 가면 500원짜리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아주 조그맣게 잘 만들어진 메모장, 이걸 선물로 참 많이 줬습니다. 그 메모장 수첩이라고 하는 그거 좀 주머니에 혹은 핸드백에, 가방 속에 한 모퉁이 한 귀퉁이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지나가다가 생각나는 거라든지 또 내일 약속이라든지 그런 것을 꼭 메모해 놓는, 기록해 놓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좋겠다. 물론 요즘 저도 그 핸드폰에 메모 기능 잘 쓰죠. 그러니까 날짜별로도 기록하고, 또 때로는 매일 일기 쓸 수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그 글쓰기 어떤 기능도 활용하긴 합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제자들이 기록을 해서, 메모를 해서 그 일이 낭패보거나 혹은 또 좋은 문장이나 또 해야 될 일을 놓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둔한 펜으로라도, 무딘 펜으로라도 적어서 기록해 놓는 것이 승총, 기억하고 있는 일보다도 훨씬 낫다. 그래서 메모하고 적어 놓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한자로 알려드립니다. 둔필 승총, 메모하는 습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록의 소중함을 언젠가는 잘 알 수 있는 날도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과 이번 6차 시와 7차 시는 그 문학의 여러 이론적인 거, 그 중에서 문학의 기능, 교재 우리 책의 61쪽에서 69쪽에 실려 있는 그 문학의 기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학을 읽으면서
문학의 종류는 많죠. 뭐 시, 소설, 희곡, 또 기록 문학이요. 다큐멘터리적인 거, 일기,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글들이 있는데 그 글들을 읽음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글을 쓰는 사람은 어떤 것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가, 이런 그 문학의 기능적인 면을 또 공부를 이론적으로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독서를 해나가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번은 교시적인 기능, 두 번째는 쾌락적인 기능, 또 세 번째는 교시적인 기능과 그 쾌락적인 기능을 종합적으로 합했을 때 또 문학에는 어떠한 그 상승 구조, 상승 효과, 문학을 읽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 도달을 노리고자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6차 시 1교시에서 우선 교시적인 기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서 64쪽에 그 문학의 기능 중 교시적인 기능이 실려 있는데, 교시라는 말, 지금 제가 우리 조금 전에도 우리 한자와 친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렇게 문학의 이론 쪽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한자가 참 많이 쓰이고 있죠. 토심한 한자일 정도로 문학의 기능 할 때 문학 기능, 또 1번 교시적 기능, 전부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 잘 풀어보면 교라는 거는 가르친다는 거죠. 뭔가 그 작품 속에, 문학 작품 속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주제라 그러죠. 주제적인 것을 어떤 것을 메시지로 전달할 것인가. 그러니까 가르침을 적어서 가르치는 내용을 주제로 해서 보여주는 글, 그것이 바로 이 교시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교시적 기능에 제가 제일 처음에 별표하고 이렇게 쓴 것을 보면 언어 예술이라고 한 것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는 이 문학은 언어를 주물러서 언어에 혼을 불어 넣어서 그것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바로 문학이기 때문에 언어 예술로서의 문학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주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문자로 적었는가 하는 것이 교시적 기능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언어 예술이라는 것은 문학이라는 것을 포용하는 말이고, 문학 작품의 교시적인 측면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한 편의 작품을 읽었다고 합시다. 우리 그동안에 공부했었던 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 무슨 안부라는 글이 있었죠. 그러면 그 안부라는 시도 당연히 중요한 문학 작품이죠. 그 안부라는 글을 읽고 났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작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글을 썼을까? 그러니까 어머니를 잘 보살피는 아들의 효심, 이런 걸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나를 잘 길러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반대로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이제 교훈이나 한마디 말로는 효도합시다, 이렇게 아주 딱딱한 건조체어로 교훈적으로 말하는 것을 작품 속에서는, 언어 예술 속에서는 하나의 예시를, 어떤 사례를 감동적으로 보여주면서 은연중에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좋겠구나, 효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약자를, 뭔가 좀 부족하신, 할 수 없는 분들을 우리가 거들어 드려야 되겠구나,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고, 그런 것을 느꼈으니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그런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이제 미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학 작품의 그 교훈적인 것을 가르쳐서 보여주는 이유는 어떤 윤리관이나
혹은 도덕적인 가치관, 그런 것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지능이라는 것은 그걸 잘 키워주는 것으로 그걸 목적으로 해서 쓰는 다양한 종류의 글이다. 요즘 여러분들 그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읽히는 그런 종류의 글들이 어떤 그 처세술이나 혹은 또 인간 관계의 그런 개발서나 그런 종류의 글들이 오히려 순수 문학적인 작품보다 더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극기하고 잘 또 베풀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종류의 글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우리 여러분들 초중고를 통해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훈시하시죠.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그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글, 우리가 그것을 문학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문학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문자 행위, 언어로 적어진 모든 글들은 문학이다. 그런데 문학의 종류가 이제 정말 문학의 순수 문학적인 기능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어떤 교훈적인 내용을 적은 글이냐. 그렇게 했을 때 교장 선생님의 말씀도 문학으로 우리는 잡아 넣을 수 있다. 받아서 그걸 다 포용할 수 있다. 포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학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교훈, 훈계적인 내용을 적은 글도 문학의 큰 목적이고 그것도 문학으로 본다. 그래서 문학 작품의 그 교시적인 측면, 가르침을 보여주는 훈계를 적은 글이 바로 거기 밑에 나와 있는 수신교과서입니다. 수신교과서는 자신의 몸을 갈고 닦고 수련하고 훈련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적어준 글, 또 규범서, 온갖 그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규범, 규칙 이런 걸 잘 지켜야 한다는 것. 나중에 이제 다음 언제 이제 우리 중간 시험 기간 끝나고 나면은 또 이 좋은 규범서나 수신을 담은 글도 여러분들에게 수필 형태로 된 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또 신문의 사설을 보십시오. 요즘 물론 우리 제자들 신문 이렇게 배달해서 보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물론 인터넷으로 불러오게 해서 충분히 다 보시죠. 그러면 각 신문사에서 요즘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요 하고 신문사의 올바른 어떤 철학이라든지 신문사의 방향성 이런 것을 적은 글들. 그러니까 요즘 정치는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또 어린이를 저렇게 학대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요즘 세상에서 빚어지고 있는 일들을 예로 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런 교훈적인 훈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각 신문사에서 쓰고 있는 사설, 또 우리 옛날에 나온 글들 중에서 명심보감이라는 책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명심이죠. 마음에 새기는 아주 보배 같은 그런 마음에 새겨둬야 될 만한 보배 같은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이 명심보감은 어린이들의 어떤 인격 수양을 위해서 중국 고전에서 그 성현들의 말씀을 편집해서 잘 적어 놓은 그런 수신 서적입니다. 그러니까 명심보감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착한 일을 하면 하늘에서 복을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화를 내리니까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만 한다. 라든지 또 순리적인 삶을 살아야지,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야지 역행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든지, 이렇게 정말 올바른 말씀을 보배롭게 잘 적어 놓은 글. 그리고 또 책은담이라는 글도요, 삶의 지혜가 담긴,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또 그 지혜로운 글을 쓴 것도 많이 있지만, 이 책은담이라는 제목은 중국 명나라 홍자성이라는 사람의 일종의 그 정신 수양 서적, 처세에 대한 지침,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예를 들면 탈무드 같은 종류의 책이 바로 이 다 교시적인 기능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관직에 있어도 어떤 명예와 이익을 구하지 말고 그 직책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든지, 이렇게 그 정신적으로 수양이 되고 또 처세할 때 올바르게 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은담입니다. 유태인의 생활 지침을 적은 탈무드 같은 책, 그리고 인생록은 여러분들 요즘 우리 101세의 삶을 살고 계시는 그 철학자 김영석 선생님의 글이라든지, 또 서양에서는 톨스토이라든지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라든지 이런 많은 그 성현들의 인생 철학, 가르침, 지침을 적어 놓은 인생록,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 대표적인 책으로 노노라는 책에 담겨 있는 내용. 노노는 공자님의 말씀을 그 적어 놓은 책이죠. 그래서 이 노노에 담겨 있는 공자라는 선생님의, 공자라는 그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그 공자의 어떤 생활 철학을 또 도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지침서 같은 것을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노노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열심히 또 익히면 기쁘지 않은가, 또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니 참 기쁜 일이지 않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원망하지 않으니 얼마나 참 사람다운, 인간다운, 군자다운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좋은 내용들을 적어 놓은 책이요.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어떤 교시라는 것은 가르침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 교훈, 훈계적인 내용을 담은 글이 바로 문학에 있어서의 교시적 기능을 담은 중요한 기능이라고 첫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시적 기능에 대한 그 공자의 생각은, 공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공자님의 생각은, 문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아주 선하게, 착하게, 순수하게, 아름답게, 욕심 사나지 않게 이렇게 순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노라는 책은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하면 공자님이 직접 지은 걸로 생각을 하지만, 공자님 사후 돌아가신 다음에 공자님께 책을 공부를 배운 제자들이 모여서 각자 선생님께 공부 배운 내용을 하나씩 이렇게 회상해서 적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노는 공자님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 있고, 공자님께서 이제 인간의 마음을 순화시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사서 3경 중에 시경, 서경, 역경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시경이라는 책에 시의 경전이죠. 그 시 300편을 공자님께서 잘 모아서 정리해서 수록해 놓으면서 거기에다가 그 시 300편의 주제가 한마디로 사무사다. 그래서 시라는 것은 큰 범주에서 문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문학의 그 주제는 바로 사무사다. 사는 생각할 사자고, 무는 없을 무자고, 그 다음에 사자는 사악할, 나쁜 그런 사자입니다.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은 생각하기는 하되 나쁜 기운, 좋지 않은 거, 사악한 마음은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문학이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욕심과 사악한 마음을 문학을 읽음으로 해서 마치 세탁소에 가서 더러워진 마음, 더러워진 옷에 그 얼룩진 걸 깨끗이 씻어내듯이 문학 속에 들어왔을 때 인간의 마음을 순화시키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시적인, 교훈적인, 올바른 양심적인 의로움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학 당위성이라는 건 이거는 여러분들 그 달다. 겉에 속은 아주 쓴데 쓴 약을 그냥 먹을 수가 없으니까 겉에 이렇게 달달한
사탕, 설탕 같은 것으로 옷을 입혀가지고 꿀꺽하고 삼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훈이나 지식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정서적이고 서정적이고 그렇지는 않죠. 딱딱하고 뭔가 학술적이고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만 이렇게 강의실처럼 문학 작품 속에 너무 겉으로 그렇게 훈계적으로 교시적으로만 드러내면 사람들이 잘 안 읽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하고 어렵고 학술적인 이런 지식적인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겉에 아주 적절하게 당의 설탕 같은 옷을 입혀서 잘 포장해서 그것을 주제를 잘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것이 문학 당위설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선하고 맑고 투명하고 좋은 것, 올바른 것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바깥으로 전달하기보다는 그것을 안으로 감추고 바깥에는 재미있게 즐겁게 적당하게 설탕을 발라놓는 설탕 옷을 입혀서 포장해서 이제 문학이라는 형태를 띄우고 독자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에 있는 권선징악적인 주제. 그러니까 선한 걸 막 권고하고, 징은 징벌이죠. 악한 거, 나쁜 거는 아주 벌을 주는 이런 주제. 그러니까 도덕적인 교훈을 주고자 하는 고전 문학의 여러 장르들, 예를 들면 흥부전 혹은 뭐 심청전,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한다든지 장화홍련전, 뭐 춘향전, 뭐 이런 고전 작품 속에서는 대부분의 작품의 주제가 어떤 인과응보적인 것, 잘못하게 살았으면 끝에 가서 벌을 받고, 또 사필 규정, 모든 일은 올바른 것으로 귀결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권선징악적인 주제가 가장 문학의 기능 중에서 이 교시적인 기능하고 다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교훈적인 결말을 갖게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착한 일을 살면 나중에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끝에 가서 벌을 받는다는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인간의 삶의 원리가 그렇게 돼야만 한다. 모든 일은 올바른 것으로, 지금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나쁜 짓을 해서 잘 나가면 끝에 가서는 결국은 벌 받고 망하게 되고, 이런 것이 사필 규정적인 삶이 아니겠는가라고 보여주는 거, 이것이 사회에서도 빚어지고 있고, 이것이 바로 문학 작품 속에 가지고 와서 결국은 올바르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 그래서 거기 제가 이제 사르트르의 문학이란 무엇인가, 그 실존주의 문학의 대가 거장인 프랑스의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문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어떤 예술적인 감성적인 아름다운 것만을 담고자 하는 것인가. 물론 그 측면도 있겠지만 거기 다음에 나오는 일종의 사회적 정치적 개혁의 한 거다. 그러니까 세상이 저렇게 돼서는 안 된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정말 우리가 입에 올리기도 송구스럽지만 어떤 인종 탄압적인 현상이라든지, 또 뭐 미국에서 그 동양계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시선들, 정말 그거는 인류학적으로도 인륜적으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정치적인 올바르게 가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회 변혁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사회 변혁적으로 문학 작품 속에 아주 과감하게 항거하듯이 참여해서, 참여 문학이죠. 참여해서 어떤 그 교과서적인 교훈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것이 문학의 몫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톨스토이의 인도주의라든지, 그래서 겉으로는 주제는 좀 속에 담고 있는 것이 이러한 무거운 주제인데
겉에 그 설탕 옷을 입혀서 이런 무거운 주제도 읽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문학의 교시적인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2차 시에서 또 다음 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